1997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장면은 이후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리사 심슨의 어린 시절을 다룬 이야기였죠. 그 장면에서 마지 심슨은 병상에 누워있는 바트에게 책 한 권을 건넵니다. 책 제목은 호기심 많은 조지와 에볼라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볼라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이었지만 몇 년 뒤 실제로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뒤흔든 감염병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2014년 대유행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다시 꺼내며 심슨이 예언했다는 말을 하게 되었죠. 짧은 한 컷이었지만 현실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의미가 달라진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통계적 확률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각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심슨의 수정구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주할 다음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방금 보신 사건들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예언의 실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1992년 방영된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호머의 이복형 허브 파월이 기묘한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바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번역해주는 기계입니다. 졸려요, 배고파요, 기저귀 갈아줘요. 아기의 울음을 분석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로 알려주는 장치였죠. 당시에는 전형적인 심슨식 상상, 웃고 넘길 만한 설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6년 뒤 현실에서 거의 같은 기술이 등장합니다. 1998년 스페인의 한 엔지니어가 개발한 와이크라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기계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석해 배고픔, 통증, 졸림, 스트레스, 지루함, 이 5가지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병원과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되었고 정확도는 약 80에서 90%에 달했습니다. 한때는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로 보였던 설정이 현실 기술로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기후재앙이 심화된 미래에서 심슨 가족은 믿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남극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농담처럼 들리던 설정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토양이 드러나면서 일부 지역에는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고 곤충과 조류의 서식지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작물 재배가 가능한 구역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쯤 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슨 제작진 중 누군가는 정말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특정 그룹, 즉 그림자 정부에 속해 있는 인물일까요? 이번엔 이동수단의 혁명입니다. 1992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호버카가 차도를 가득 메울 것이라 예고합니다. 괴짜 발명가 프링크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호버트로닉 프링크 마카라는 이름의 호버바이크까지 선보이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버스가 일상이 된 풍경,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불과 10년 뒤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심슨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풍자를 덧붙이십니다. 이 화려한 호버카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죠. Should we take the hover bus or the non-hover bus? Non-hover. 결국 미래에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름값 걱정에 낡은 일반 버스를 타야만 하는 씁쓸한 계급 격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퍼세포니 오데어라는 젊은 여성 CEO가 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만 고집하며 스티브 잡스를 숭배하죠. 단돈 1페니로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혁신 기술로 세상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추락한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기술이었지만 그녀의 화려한 쇼맨십에 투자금은 나날이 쌓여만 갔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내부 고발자가 방송에서 진실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마을의 똑똑이 리사 심슨 역시 이 기술의 비과학적인 허점을 파헤칩니다. 마침내 진실의 날 학교 강당에 모인 아이들이 기대에 차서 혁신의 식수를 마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극적이었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술이 낳은 참사였습니다. 법정에 선 그녀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내 기술은 틀리지 않았다며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았죠. 현실의 홈즈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잠시 후 인터뷰에 응하는 그녀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회사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하지만 화면이 줌아웃되자 드러나는 진실. 그녀의 발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그곳은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였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결국 무너진다는 교훈을 심슨은 3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호머 심슨은 정체불명의 오염수가 가득 담긴 탱크를 마을 호수에 몰래 버립니다. 이 이기적인 행동 하나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죠. 맑았던 호수는 순식간에 썩어버렸고 눈이 여러 개인 돌연변이 다람쥐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프링필드 마을 전체를 거대한 투명돔으로 씌워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이죠.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구역이 되어버린 마을. 공포에 휩싸인 심슨 가족은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합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던 심슨 가족.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누군가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 비밀기관인 NSA의 요원이었죠.
장면은 곧바로 NSA 본부로 전환됩니다. 수백 대의 모니터 앞에 앉은 요원들이 전 국민의 사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모습. 당시 2007년 극장판 개봉 당시 이 장면은 그저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을 비꼬는 블랙 코미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설마 진짜 저러겠어? 라며 웃어넘긴 농담 같은 연출이었죠. 하지만 이 농담이 소름 끼치는 현실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전직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시민들의 전화통화, 이메일, 인터넷 기록을 비밀리에 감청하고 수집해왔다는 것이었죠. 자유의 상징이었던 국가가 사실은 거대한 감시국가였다는 사실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그 모든 활동이 어딘가에 저장되고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다는 사실. 심슨 가족은 이 끔찍한 진실을 스노든의 폭로가 있기 무려 6년 전에 이미 한 장면으로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단순한 풍자였을까요? 아니면 내부 사정을 알고 있던 누군가의 경고였을까요? 우리가 화면 속 요원들을 보며 낄낄거리던 그 순간에도 어쩌면 현실의 요원들은 우리의 마이크를 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년 앞서 감시사회의 민낯을 공개했던 심슨 가족. 그들의 예언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늘 우리 곁에 숨어있는 진실을 꿰뚫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